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5월 26일 19차 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EBS 7강 일제의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36에서 38페이지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일부 내용도 선생님이 함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9페이지 아랫부분에 의거 활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국권수호운동 1에서 EBS 선생님이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거 내용 교과서 확인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 강의가 일제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1,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우리를 식민지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1로 이제 봐서 수업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제로부터 우리나라의 권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벌였는지 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일제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 러일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배경 하에 일제와 어떠한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국권을 완전히 빼앗겼는지,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추가로 간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까지 다뤘던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크게 세 가지, 러일 전쟁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침탈 과정에 맺어졌던 조약의 내용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도와 독도 문제,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고, 보완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부터 보면요. 자, 선생님 오늘도 풍자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풍자화 여러분들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식인지 대강은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올 것 같은데요. 4명의 등장인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각각 뭘 나타내는 걸까요? 각각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쵸? 자, 맨 왼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요. 오른쪽에 3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죠?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이 나라 사람. 맞아요. 러시아 복장이에요. 추운 지역에 그쵸 모자를 쓰고 이 사람이 화롯불에다가 뭐를 막 굽고 있어요. 근데 걔가 뭔진 모르겠어. 뭐 군고구마인지 군밤인지 아니면 옥수수인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뭔가를 굽고 있어. 집중해서. 그때 오른쪽에 있는 3사람은 그쵸 이 사람들을 이 러시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이 애죠. 얘는 다 어른인데 얘만 아이로 표현했어요. 이 등을 막 떠밀고 있어요.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가가지고 저 군고구마 좀 갖고 와. 막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 제일 쉬운데 왜냐면 옷이요 바지가 스트라이프예요. 컬러였으면 우리가 단박에 알아봤을 텐데 얘는 미국입니다. 미국 복장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아이의 등을 떠미는 이 배가 볼록 나온 아저씨는 너무 뭘 많이 드셨어요. 어느 나라 아저씨냐? 영국 신사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두 영국과 미국의 신사가 이 앞에 있는 아이를 밀치고 있는데 그럼 얘는 어느 나라냐? 베이비예요. 일본입니다. 일본. 이 풍자화는요, 당시 러일 전쟁을 나타내는 그런 풍자화입니다. 러일 전쟁. 1904년도에 일어났죠? 그쵸? 이 풍자화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쟁이 단순히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든든한 뒷배경, 영국과 미국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전쟁을 할 때 영국과 미국이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일본은 러시아와 이제 전쟁을 벌여나가게 되는데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을 하기에는 러시아는 굉장히 큰 상대였고 일본은 그에 비해서는 힘이 어땠다,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비슷한 풍자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링 위에요. 2명의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 거대해요. 몸집이 거인인데에 비해서 한 사람은 거의 무슨 소인국에 나오는 사람처럼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유추 분명히 가능하죠. 그쵸? 뭐예요? 이쪽은 러시아를 뜻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둘의 게임, 둘만의 게임으로는 별로 그쵸? 승산이 없어 보여요. 일본이. 하지만 이 일본의 뒤에는 든든한 누가 있어요? 여기 구경하고 계시네요. 아, 이 누굴까요? 영국이고요. 모자가 너무 쉽죠? 미국이고요. 이런 애들이 일본을 팍팍 밀어주고 있고 그쵸? 또 우리가 아는 애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시민혁명의 그 여신으로 등장했었던 옛날에 동그란한 중국파에 갈라먹었을 때 나왔던 그 여인인데요.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열강들이 당시 이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저 밖에서 쿵푸 팬더도 아닌데 막 구경을 하고 있어요. 경기를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바로 청나라 사람입니다. 이미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서는 이제 그쵸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완전 그치 아웃당한 청나라가 지금 조선을 둘러싼 이 전쟁이 누가 이길 것인가를 놓고 지금 궁금해서 그쵸 몰래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러일 전쟁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주는 그치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러일 전쟁. 요거 필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EBS 필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가 좀 공부 더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필기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볼게요. 자, 1904년도에 이제 조선에서 이제 아관 파천 이후에 물론 황궁을 하고 대한제국을 세우고 광무개혁을 실천했지만 계속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조선에서의. 이러한 모양새가 계속 지속되자 일본은 계속 이제 조선을 놓고 러시아와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두 나라 간에 이제 비밀로 협상을 사실은 벌였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조선을 분할해서 점령하자. 웃기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멀쩡하게 있는데 두 나라 간에 그러한 이제 협상을 벌였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두 나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협상은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까지 결렬이 되자 일본은 조선을 손에 넣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쵸?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아까 풍자화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대국이어서 일본 혼자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일본을 후원하겠다고 나서게 돼요. 러시아와의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같은 뜻을 품고 이들이 일본을 후원하겠다고 나서게 되자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이 현실화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고종은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겠구나. 그러면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식민지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직감하게 된 고종은 조선 중립화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것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면서 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요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았어요. 1905년도 한 중순쯤 전쟁이 미국의 중재로 종식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된 데에는. 초반에 일본은 풍자화에서처럼 러시아를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열세에 있는 그런 약한 나라예요. 러시아와의 비교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초반에 막 선제 공격을 퍼부어서 승세를 잡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식의 전쟁을 예상을 했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상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다음 또 하나 러시아도요. 러시아는 장기전으로 끌면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만 러시아도 이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국내의 상황도 수습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결국에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1905년도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럼 그 합의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당연히 일본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본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쪽으로 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전쟁을 이제 마치고 나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각각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미국과 체결한 조약의 이름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데요. 가스라, 얘는 느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이에요. 테프트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둘이 몰래 만났어요. 그래서 비밀 협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테프트가 뭐라고 했냐? 야, 가스라야, 조선 이제 그래, 니네 나라 거 해라. 라고 미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해 준 거죠. 그쵸?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차, 이미 이 전쟁 전에 1차 영일동맹을 맺었었는데 또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야, 그래, 조선 네 거 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일본에게, 그쵸? 조선의 지배를 인정해주는 그런 조약을 체결했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였던 러시아와도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래, 조선 네 거 해. 내가 이제 모든 이권 다 포기할게. 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조선을 누구 맘대로, 그죠? 넘겨주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순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이제 지배를 완전히 열강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은 거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 의사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러일 전쟁이 이제 진행이 돼서 흘러가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배경 하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떠한 조약들을 일본과 맺으면서 완전한 병합이 됐는지 이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에게 이제 국권을 강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총 5차례의 이제 조약을 체결했다고 여러분들 이제 배웠잖아요. 가장 먼저 체결한 조약은 1904년도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은 당시 일본이 러일 전쟁을 도발한 직후에 우리와 맺은 조약입니다. 책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에요. 자, 제1조 한일 양국은 영원히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언제 우리랑 친교를 맺었었나요? 그렇죠?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어떻게 하래? 믿으래. 우리가 일본을 믿어야 된대. 그 다음에 그래서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 한마디로 일본에 어떤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면 그 충고를 잘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쵸, 좀 그렇죠. 자, 그 다음 제4조, 여기가 이제 진짜 일본이 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3국이 침해를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래요.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편의를 제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자기네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니네가 우리한테 충분히 편의 제공을 하고 협조를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긴 다 지금 진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밑밥을 어떻게 보면 까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러한 뉘앙스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그쵸?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거 펜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미안해요. 이 펜을 지우고 이쪽 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네요. 자, 선생님 간단하게 지도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러시아예요. 이때쯤 되면 사실 우리 바로 위에 요 동네는 중국 땅이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만주까지 진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그쵸?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이제 시작한 직후에 우리나라에게 이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도록 했는데요. 한마디로 목적은 이겁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대륙에 있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와 전쟁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쵸? 좀 어때요? 좋은 위치는 아니죠. 계속해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또 하기 위해는 육지의 거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 북부 지방 있잖아요. 요 지역을 한마디로 자신의 전쟁 그 기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충고를 들어라. 니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어쩌고저쩌고 편의를 제공해라 하면서 결국에 지네가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 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전쟁의 기지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근거지로 당시 이 만주 지역의 러시아와 싸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1차 한일 협약을 이제 같은 해에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초반에 선생님 굉장히 전쟁에서 승세를 이제 계속 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드디어 이제 뭔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를 이제 감지하게 되니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재정과 외교 고문을 우리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이 메가타였고 외교 고문이 이제 미국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옛날부터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게 점점 뭔가 자신의 세를, 그쵸?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띡 청나라가 나타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러시아가 나타나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일본이. 근데 드디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게 되자, 이제 식민지의 수순을 이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재정과 외교 고문을 파견하는 조약을 체결한 게 제1차 한일 협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정과 외교 간섭을 한다라고 선생님 썼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완전히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가스라테프트, 제2차 영일 동맹, 포츠무스 강화 조약과 같이 열강들의 인정을 수순으로 계속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일본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고종이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고종이 사인하지 않았지만 당시 일본의 이 군사들의 이 무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5명의 대신들이 대신 사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이제 일본은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사진 띄워놓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복을 입고 콧수염을 기른 모습이에요. 약간 히틀러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이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을사조약의 가장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맡고 어쩌고저쩌고 한국 정부는 이 이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 한마디로 이에는 뭘 나타내는 거냐? 외교권을 더 이상 니네는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더 이상 니네 스스로 누군가와 조약을 맺을 수 없어. 그치? 어떠한 국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인어공주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의 사실상 국권을 박탈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한마디로 이때부터 이제 뭘 설치했느냐?
통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전 단계의 부서를 하나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통감부를 중심으로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치?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늑약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그래서 이때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었어요. 이와쿠라 사절단 할 때 얼굴도 보여줬던 선생님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인물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고종이 비준 없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고종은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미국에 지원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몰랐던 거죠. 왜? 그 전에 미국은 일본과 이미 뭘 맺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가스라 뭐였어요? 테프트 밀약이었어요. 비밀 협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미국하고 일본이 이미 짜서 이렇게 조선을 넘겨준 거를 알지 못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당연히 그쵸, 미국은 모른 척 했겠죠.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고종이 그 이듬해인 네덜란드의 이제 헤이그에서 그쵸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특사를 파견을 해서 이 을사 조약의 무효를 이제 뭐 이렇게 알리려고 그쵸 부당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로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이 일을 계기로 고종은 강제로 이제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나서 이제 그 해에 이제 일본은 다시 한번 우리와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일 신협약. 정미년이에요. 1907년이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요 내용은 이겁니다.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관은 여러분들 국가의 이 권력의 넘버로 치면 넘버 4 정도 되는 인물이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대통령이 넘버 1이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이 각 부처의 이제 장관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차관인데 이때 차관 정치라 함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차관이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모든 부처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그쵸? 장관은 한국 사람이고 차관이 일본 사람이면 실권은 누가 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차관이 지고 있었겠죠. 일본 사람이. 그쵸?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의 행정과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거의 수수는 이제 거의 밟아가는 거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한일 신협약 이후에 우리는 군대도 해산당하고 사법권, 경찰권 이런 거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둘씩 손발이 잘려나가는 거죠. 입에는 재갈이 물려지고 손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하면서 결국에 1910년도에 한일 병합조약으로 인해서 이때도 고종은 이때는 순종이죠.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던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2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와 체결하면서 이제 된 한일 병합조약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5개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제에게 국권을 이제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독도와 간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면 독도는 이제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의 영토였지만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으로 이제 자국의 영토를 편입을 시키면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독도 이제 영유권 문제가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이제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좀 더 하고요. 간도 문제로 넘어가서 간도 얘기를 좀 보면 요건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간도가 어딘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간도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지도가 너무 오늘 웃기네요. 자, 우리나라 위쪽 바로 이 드넓은 지역을 이제 만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만주 지역 중에서도 우리나라 바로 위쪽 지역, 여기가 이제 간도입니다. 여기를 이제 간도 지역이라고 이제 하는데, 간도도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하면,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백두산을 중심으로 왼쪽이 이제 압록강이고, 오른쪽에 두만강이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지류가 하나 있는데 이 지류 이제 이 강은 숭화강이라고 합니다. 뭐 송화강이라고도 하고 숭화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서간도라고 얘기하고 요 오른쪽 지역을 북간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거는 여기 북간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간도 기속 문제는 북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숙종 때 이제 우리나라와 당시 중국이었던 청나라 간에 이 간도 이제 문제가 국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나라는 중국이죠. 그쵸? 중국, 여기 중국 대륙의 중심, 주인이 되었는데, 이 청나라는 무슨 족이었냐면 여진족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중국사를 안 배워서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조선 때 청나라 배웠구나. 맞아. 조선 때 이 여진족이 원래는 그 자신의 고향은 이 만주예요. 만주가 여진족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중국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청나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는 이 만주 지역 자신들의 고향에 대해서 이제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막 신성시하고 막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 여기 국경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이 지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니까 우리 이참에 그러면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자 하면서 이제 숙종 때 여기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운 거잖아요. 그죠? 실사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 동으로는 토문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이 비석을 세웠다라고 이제 거기 써 있는데 문제는 토문강이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청나라 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생님 아까 이거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압록강이라고 했죠. 그쵸?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동쪽으로는 숭화강이 이 강이다. 토문강이 이 숭화강이다. 그러니까 이 숭화강과 압록강을 기준으로 이 비석이 세워진 거니까 이 땅은 그럼 다 자연스럽게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 반대로 당시 청나라는 아니다. 토문강은 토문 해봐라. 두만강 아니겠느냐. 여기가 두만강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오른쪽으로는 두만강을 기준으로 이 비석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북간도 지역은 우리 땅이야. 라고 이제 두 나라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누가? 일본이. 그죠? 을사조약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멋대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쵸? 그래서 야, 그래. 이거 너 거 해. 내가 쿨하게 줄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이 지역에서 청나라로부터 이권을 획득하는 그런 목적으로 청나라의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게 넘겨주는 조약을 일본이 마음대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권 문제, 그쵸? 간도와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EBS에서 다뤘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뭘 하고 마칠 거냐면요. 독도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에요. 좀 됐는데 무한도전에서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독도였는데 설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좋은 노래도 그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 영상을 독도 이제 관련 수업으로 보여주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차시 예고를 하면 다음 시간은 이제 EBS 8강 국권 수호 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에게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빼앗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일제에 대항하고자 했던 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일본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한도전 영상 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